야, 이리 와봐. 이거 봐. 이게 뭔지 아니? 양복이요?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오래됐지.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198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처음 회사 들어갈 때 입었던 양복이야. 와, 세월 참 빠르다. 이거 하나 맞추려고 석 달치 월급을 꼬박 모았다니까. 당시에 기성복이라는 게 없었어. 전부 맞춤 양복이었지. 석 달치 월급이요? 진짜요? 진짜지. 근데 그게 당연했어. 양복은 성공의 상징이었거든. 명절 때 고향 가려고 종로 양복점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웃돈까지 얹어줬어. 양복 없이는 회사 면접도 못 봤으니까. 요즘처럼 유니클로 가서 5만 원짜리 사 입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할아버지 회사 들어가기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후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취업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차원이 달랐어. 내가 지원했던 회사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 8,700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합격자가 23명이었어. 계산기 두드려봐. 경쟁률이 몇 대 1이야? 378대 1이네요. 그렇지. 378대 1.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붙었는지 신기할 정도야. 1차 서류,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4차 임원 면접. 4단계를 거쳐야 했지. 그것도 몇 달에 걸쳐서. 그 긴장감이란. 그럼 면접은 어떻게 봤어요? 면접. 후후.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걸 안 잡아 내가 재연해 줄게. 일단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시험이었어.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면접 번호 127번 김철수입니다. 하고 군대식으로 크게 외쳐야 했지. 목소리가 작으면 감점이야. 자, 내가 지금 재연해 볼게. 면접관 역할도 하고 지원자 역할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김철수 씨, 아버지는 뭐 하시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농사? 그럼 가난하겠네. 형제가 몇이고 자네 서열은? 7남매 중 막내입니다. 7남매. 집안이 어려웠겠어. 학비는 어떻게 됐나? 형님들이 일찍 취직해서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럼 효자네. 좋아. 그런데 자네 여자친구 있나? 예? 그것도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더 들어봐. 여자친구 있으면 빨리 정리해. 우리 회사는 직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권장 안 해. 인사팀에서 맞선 주선해 줄 테니까 말이야. 헐. 그게 무슨, 아직 끝도 안 났어. 자네 고향이 어디라고? 전라도? 그 지역 사람들 부지런하다는 말 많이 들었네. 좋아. 그런데 자네 아버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겠지? 네, 진짜야. 1980년대 초반에는 그런 질문도 했어. 반공이 중요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받았지. 자네 술은 얼마나 마시나? 회사 회식 때 소주 몇 병은 마실 수 있나? 그것도 면접에서 물어봐요. 물어보고 말고. 내가 소주는 서너 병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면접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술 못 마시면 거의 탈락이었대. 회식 문화가 워낙 중요했으니까. 완전 시대가 다르네요. 시대가 다른 정도가 아니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했고. 합격 통보 받았을 때 기쁨이란. 우리 어머니가 동네 잔치집 차리셨어. 우리 막내가 서울 대기업 들어갔다고. 그때 동네에서 대기업 들어간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 완전 동네 영웅 대접받았지. 아이들이 나만 보면 따라다니면서 형아, 나중에 나도 서울 가서 회사원 될 거예요.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참 순수했던 시절이야. 합격하고 나서 한 달 뒤 드디어 첫 출근 날이 왔어. 전날 밤에는 한숨도 못 잤지.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포마드를 머리에 잔뜩 발라서 뒤로 넘기고 이 양복 입고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 매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미역국 끓여주셨어. 철수야, 이거 먹고 힘내라.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할머니께서 응원해 주셨구나. 그럼. 어머니가 손으로 내 양복 매만져 주시면서 우리 아들 멋있다. 회사에서도 잘할 거야 하시는데 진짜 울컥했어.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지. 그리고 새벽 6시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지. 회사까지 1시간 반 걸렸거든. 그때는 지하철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버스도 자주 안 왔어. 버스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는데 아직 어두운 서울거리에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 도시에서 나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두렵더라고. 아침 7시 반에 도착해서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는데, 와, 그 웅장하고 높은 건물이 완전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더라고. 떨렸겠다. 떨린 정도가 아니지. 손에 땀이 비오듯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경비 아저씨한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신입이구나. 힘내라고 해주시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좀 마음이 놓였지. 엘리베이터 타고 7층으로 올라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다들 책상 닦고 서류 정리하고. 벌써요. 출근 시간 전인데? 그게 바로 우리 시대 문화였어. 공식 출근 시간은 9시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9시에 출근 안 했어. 다들 7시 반, 8시에 와 있었지. 왜냐면 첫날 8시에 도착했는데 과장님이 딱 보시더니 김사원, 자네 집이 어딘가? 해서 성북구입니다 했더니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나? 1시간 반입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1시간 더 일찍 나와. 상사보다 늦게 출근하면 안 되네. 이러시는 거야.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래서 다음 날부터 6시 반에 도착했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대리님이 6시 반에 나오신 거야. 그럼 나는 또 더 일찍 나와야 하는 거지. 결국 나는 6시에 출근하게 됐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미쳤네요, 진짜. 미친 게 아니야. 그게 열정이고 성실함이었던 거지. 아침 일찍 나와서 뭐 했냐고? 책상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부장님 책상에 신문 펼쳐놓고 커피 타놓고. 그런 게 신입사원 일이었어. 청소 아줌마도 아니고 말이야. 신입사원이 청소 아줌마지 뭐. 첫 업무 배정받았을 때가 기억나. 김 대리님이 서류 더미를 내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으시더니 이거 오늘 안에 정리해 이러시는 거야.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내 키보다 높았어. 그걸 하루에 다요? 그걸 하루에 다. 그것도 점심시간 빼고. 근데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었어. 왜냐면 신입사원은 밥 먹을 때도 선배들 시중 들어야 하거든. 김사원 물 좀. 김사원 휴지. 김사원 앞치마 좀 가져와. 하인도 아니고. 하인이지 뭐.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상사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과장님, 부장님 수저 놓으실 때까지 나는 밥도 못 먹고 서 있었지. 그분들이 김사원 앉아서 먹게 하시면 그제야 앉는 거야. 숟가락 드는 것도 눈치 봐야 했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반찬 집을 때도 부장님이 먼저, 그 다음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순서대로. 내가 마지막이야. 남은 거 먹는 거지. 가끔 고기 반찬 같은 거 나오면 내 차례엔 하나도 안 남아 있을 때도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김치만 먹지 뭐. 배고프지만 참는 거야. 신입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참았어. 신입사원이니까 1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1년이 아니더라고. 5년, 10년. 계속 후배가 들어와도 선배 눈치, 상사 눈치는 계속 봐야 했어. 한 번은 내가 5년 차 됐을 때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나도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김사원 커피 좀. 그러면서. 그게 그냥 문화로 굳어진 거야. 악순환이지. 할아버지, 그럼 퇴근은 몇 시에 했어요? 퇴근? 후후. 그게 웃기는 게 말이지. 공식 퇴근 시간은 6시였어. 근데 6시에 퇴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 왜냐면 상사가 안 가는데 내가 먼저 갈 수가 없었거든. 일이 끝나도요? 일이 끝나도. 내 업무는 5시에 끝났어. 근데 나는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지. 부장님 눈치, 과장님 눈치 보면서. 가끔 너무 심심해서 이미 끝난 서류를 다시 꺼내서 읽는 척하기도 했어. 아니, 그럼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가끔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러 갔다 오고 담배 안 피우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 따라 흡연실 갔다 오고. 시간 때우는 거지. 요즘 말로 시간 녹이기? 그거 우리가 원조야. 그럼 언제 퇴근했어요? 빠르면 9시 늦으면 11시 12시. 한 번은 새벽 2시에 퇴근한 적도 있었어. 그것도 택시비는 안 나와. 야근 수당?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열정 페이였지. 6시 땡. 하면 일단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시간 좀 보내고 7시쯤 되면 슬슬 눈치 보면서 가방 정리하는 신용하고 8시 되면 과장님, 저 먼저 가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과장님이 오늘 일 다 끝났나? 하시면 네. 하고 그럼 어디 좀 봐볼까?
하시면서 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는 거야. 그렇게 30분 1시간 더 붙잡히고. 그러다 결국 부장님이 아직 안 가셨는데 자네가 먼저 가면 되나? 이러시면 끝이야. 다시 자리에 앉는 거지. 그리고 10시, 11시까지. 그럼 집에 가면 몇 시에 도착해요? 집까지 1시간 반이니까. 밤 12시 1시? 그럼 씻고 잠자고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출근.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 거야. 그게 매일매일 몸 안 망가져요? 망가지지. 그래서 20대에 다들 탈모고 위염, 위궤양 달고 살았어. 나도 30살 때 위궤양으로 병원 입원했었어. 근데 그것도 3일 만에 퇴원하고 회사 복귀했지. 아픈 건 변명이다. 몸이 아프면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게 당시 문화였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과장님한테 전화 와서 김사원, 저번 서류 어디 있나? 빨리 알려줘. 이러시는 거야.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전화로 업무 지시 받는 거지. 근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어. 바로 회식.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식 가기 싫으면 안 가잖아. 우리 때는 그게 불가능했어. 회식 안 가면 다음날 바로 찍혀. 저 친구 회사 사랑이 없네, 협동심이 부족하네 소리 듣고 승진 누락되는 거야. 회식은 일주일에 2번, 3번은 기본이었어. 부장님이 오늘 회식 간다 하시면 누구도 거부 못해. 다들 네 하고 따라 나서는 거지. 억지로라도요? 억지로 목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약속 있다고? 그게 무슨 약속인데?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다고? 그럼 전화해서 취소해. 동창 모임? 다음에 또 있어. 친구 결혼식? 축의금만 보내. 회식이 최우선이야. 식당 가서 앉으면 부장님이 소주 한 병 따서 자, 김사원. 첫 잔 받아. 하시면 무조건 두 손으로 받아서 고개 돌리고 원샷. 그게 예의였어. 한 잔, 2잔, 3잔. 계속 돌아가면서 술 따라주고 받아 마시고. 중간에 토하러 화장실 가면 김사원 어디 갔어? 찾아.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와서 또 마시는 거야. 미친. 그게 끝이 아니야. 1차가 끝나면 부장님이 2차 가자. 노래방이나 포장마차로 가는 거지. 거기서 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부장님이 마이크 잡으면 다들 박수 치면서 와. 멋지십니다. 리액션 해줘야 해. 속으로는 집에 가고 싶은데. 당연하지. 근데 표정 관리해야 해. 지루한 티 내면 안 돼. 항상 부장님 덕분에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표정 지어야 하는 거야. 연기하는 거지 뭐. 그것도 매일같이. 2차 끝나면 또 3차 가자. 한강 가거나 찜질방 가거나. 3차까지요? 3차는 약과야. 금요일 밤에는 4차, 5차도 갔어. 그러면 토요일 새벽 4시, 5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지. 집에 가면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어. 또 술 드셨어요. 한숨 쉬면서. 미안하지. 근데 어떻게 해. 안 가면 회사에서 찍히는데. 한 번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회식 빠진다고 했다가. 다음날 아침 조회 때 부장님이 전 직원 앞에서 김사원, 어제 왜 회식 안 왔나? 회사가 싫은가? 동료들이 싫은가? 이러시는 거야. 그 앞에 50명 넘는 직원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지. 다들 나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보고.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만 숙였어.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아파도 회식 빠지는 게 무서웠어. 감기 걸려서 열이 나도 배탈 나서 설사해도 무조건 회식 갔지. 그게 회사 생활이었어. 와,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 다닌 이유가 뭐예요? 그게 희망이 있었거든. 희망이요? 그래. 비록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 내가 첫 월급 받았을 때가 18만 원이었는데 1년 후에는 25만 원이 됐어. 2년 후에는 35만 원. 매년 월급이 올랐어. 물가도 올랐지만 월급 인상률이 더 높았지. 그리고 보너스도 짭짤했어. 설날, 추석 보너스, 학예 휴가비, 연말 성과급. 다 합치면 월급의 몇 배씩 받았거든.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5년 근속하면 아파트 분양권 준다는 거야. 실제로 5년 차에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어. 그때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었는데 회사에서 대출도 저리로 해줬지. 그렇게 30살에 내 집 마련한 거야. 30살에 집을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꿈 같지.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었어.
그래서 다들 악착같이 일했던 거야.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야. 내일은 더 나아질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밤 12시에 퇴근하는 것도, 주말에 회식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값이 몇 억이잖아.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집값은 10억, 20억. 그걸 어떻게 사? 우리 때는 월급의 10배면 집을 샀어. 내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일 때 집값이 3천만 원이었으니까. 10년 모으면 집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월급 300만 원인데 집값이 10억이면 몇 년을 모아야 해? 계산도 안 나와. 밥도 안 먹고 교통비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을 모아야 겨우 집 한 채야. 말이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안쓰럽고 미안해. 우리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는데 너희는 희망 없이 힘든 거잖아. 그게 제일 괴로운 거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영상 보는 젊은 친구들. 할아버지가 살았던 1980년대 회사 생활이 어땠는지 봤지? 웃기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대가 좋았다고 생각 안 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비인간적이었어. 개인의 삶은 없었고 오로지 회사를 위해 살았지.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사치였어. 이 사진 좀 봐.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인데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어. 운동회도 학예회도 한 번도 못 갔지. 딸애 결혼할 때 말하더라고. 아빠는 맨날 회사에만 계셨잖아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 할아버지, 아니 진짜야. 나는 돈은 벌었지만 가족과의 추억은 없어. 딸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도 몰라. 다 회사 때문이야.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가고 회식하고. 명절에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일하러 나갔으니까. 그게 자랑이었어. 나는 회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다.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더라고. 그냥 바보였던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 회사가 너희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물론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너무 회사에만 매달리지 마. 가족도 챙기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게 진짜 인생이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상사 눈치 보느라 밤 12시까지 회사에 있지 마. 6시에 일 끝나면 6시에 퇴근해. 야근 수당 안 주면 안 하는 거야. 회식?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그게 정상이야. 회사에서 뭐라고 하며? 뭐라고 하면 어때? 요즘은 회사가 널렸어. 꼭 그 회사가 아니어도 돼. 할아버지 때는 회사 하나 들어가면 정년까지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이직도 자유롭잖아. 네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면 돼. 회사는 널 위해 희생 안 해. 네가 그만두면 다음날 채용 공고 올라가. 근데 네 인생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왜 성공 못하나 자책하는데 그거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너희 잘못이 아니야. 우리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된다는 게 통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시대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네 페이스대로 네 방식대로 살아.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은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 그러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건강하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감동이에요, 감동? 할아버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자, 이제 이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도 인사하자. 여러분, 할아버지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옛날이 그리워요? 아니면 지금이 더 나아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다음에는 1980년대 연애 이야기로 올게요. 자, 그럼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회사 것도 아니고 상사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에요.